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요. 약간의 시황 정도와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방송 중에 또 좀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 있고 실제로 저희 회원들도 하고 계시는 시장을 전체를 사는 코덱스 200 적립식 매매에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것에 대한 중간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황은 일단은 제가 오전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먼저 살짝 말씀드려보면 뭐 이렇습니다.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그 그러니까 오늘 그 기사를 또 하나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시장이 이제 계속 이제 많이 하락할 때, 근데 그 하락들이 생각보다 심할 정도로 과하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반등 역시도 좀 과할 정도로 세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시장에서는 추정하건대 어떤 뭐 프로그램 매매가 아니냐, 혹은 시장이 하락할 때 조금 더 하락하는 이런 느낌이 공매도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뭐 이것은 시장이 주식시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주식시장의 어떠한 그 유행들은 계속 좀 변해왔었습니다. 변해왔었고, 뭐 예전에 많이 보던 보조지표도 있고, 많이 쓰던 이동평균선도 있고, 한때는 뭐라고 할까요? 뭐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것도 인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는 아마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 한 17, 8년 정도 때는 상한가 따라잡기가 유행일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시장은 계속 좀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특히 뭐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면서 공매도 이야기도 많이 나오긴 했죠. 한국에서도 공매도 이슈가 이게 불법 아니냐라는 이야기부터 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합법과 불법 사이에 이렇게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담장이라고 해볼게요. 또한 담장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합법이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불법이라고 하면 요 경계, 요 담벼락을, 요 담을 떨어지지 않게 싹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언제나. 이게 합법이야 불법이야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보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혹은 시스템의 어떤 허점들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부터 새로운 유행이 만들어지고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했던 이런 기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 보통 시장에서 공매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내가 산 종목이 떨어질 때, 오를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진 않겠죠. 근데 떨어지게 되면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공매도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떠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떠나서 떨어질 때는 어떤 이유든 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이렇게 불합리하고 어리숙하면 당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언제나 이렇게 불법과 합법을 교묘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시세를 만들거나 움직이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사실 모르면 당하는 이런 게임인 것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주식을 좀 멀리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언제나 위험하고 언제나 이러한 시장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 원망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는데 오히려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고요. 오히려 주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오늘 오전 시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매도를 두둔하는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입장은 아니고요. 전혀 입장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걸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그리고 아주 시장이 좋을 때 뭐라고 할까요? 아주 시장이 아주 강하고 좋을 때는 공매도도 많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공매도를 하는 종목들을 쭉 분석해 보면 엉망인 종목들이 많아요. 실적이 엉망인데 테마성으로 갑자기 2배 정도 뭐 이렇게 오른 종목들의 공매도가 많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과거부터 쭉 올라와서 이익 실현하는 단계를 넘어 공매도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주식 투자에 있어서 너무 한쪽에 대한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맞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좀 새롭게 다시 좀 만들었는데요. 이전에는 여기 홈페이지에다가 뭐 오전 시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렸었는데, 사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로그인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함이 있고, 언제 올라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의 내용을 카페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카페는 알람 설정을 하면 되니까 저희가 오전 시황이나 어떤 매매 관련된 무언가를 올리면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리니까요. 카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홈페이지에서는 그동안에 올렸던 뭐 시황이나 실전 매매 뭐 이런 것들을 일단 뺐습니다. 빼고 그 모든 기록들은 카페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6개월 정도 전에 오늘 시황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해보면, 오늘 시황은 코스피가 수급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시가총액 좀 상위주들에 몰려 있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 대부분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확 이렇게 느낌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시가총액 상위주에 몰려 있으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소외받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를 보면 오늘은 거의 그냥 뭐 0.07 마이너스니까요. 그냥 뭐 어제와 별 다를 건 없다라는 것인 거고, 거래량도 그렇게 뭐 확 늘면서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모습 정도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에서의 어떤 반등이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목균형표상의 이런 구름대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꺼운 매물대를 돌파하기가 그렇게 쉬울까라는 이런 고민을 좀 하긴 합니다. 다만 일단 시장의 방향성을 믿고 한번 확인을 잘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저희가 작년 6월 28일 날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작년 6월 28일이니까 코덱스 200이라는 종목을, ETF죠. 6월 28일 날 정도, 요 언저리 정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7월 10일 정확한 매수 날짜는 7월 10일이죠. 10일부터 현재까지 코덱스 200을 ETF로 매주 일정 비율의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게 어떠냐라는 권유를 좀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방송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6월 28일인데요. 이때 왜 적립식 매매를 해야 되고 적립식 매매의 장점은 뭔지 6월 28일 날 방송으로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코덱스 200과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는데 왜 레버리지를 하지 않고 200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이게 코덱스 레버리지는 정확한 딱 이 기초자산을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좀 더 하락하고 상승할 때 조금 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나마 가장 좋게 근접하게 기초자산을 따라가는 것이 코덱스 200이니까 저희는 200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적립식 매매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이 적립식 매매, 특히 시장을 전체를 사는 매매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시장을 한 2, 30년 전부터 우리 시장을 쭉 나열해서 연평균 수익률로 보면 한 8% 정도 수익이 나와요. 8% 정도. 8% 정도 수익이 복리로 했을 때 그런 수익이 나오긴 하는데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복리를 빼고 뭐 하면 이런 수익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주식을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식을 하는 이유가 돈을 모으기 위한 것이 돈을 모으는 것이 주식계 하는 목적이겠죠. 돈을 벌기 위한, 돈을 쓰기 위한 게 아니죠. 돈을 모으기 위한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한 것이 주식 투자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뭐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한국에서는 이렇게를 많이 하니까요.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인데 핵심은 돈을 모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라면 저는 주식 투자나 부동산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될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행돼야 되는 것들. 그것은 돈을 모으기 위한 것이니까 첫 번째로 돈을 쓰는 것을 먼저 줄이는 게 1차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 목돈으로 시작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딱 넣어놓고 이 돈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매매는 보다는 어떤 식의 매매를 선호하냐면, 일단은 본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매월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뭐 생활비 뭐 100만 원 예를 들어서 빼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국민연금 당연히 뭐 빼고 받는 것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을 뭐 개인적으로 넣어야 되는 사람은 국민연금도 개인적으로 가입해서 넣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연금 정도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돈으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뭐 빚을 지고 샀다면 부동산을 갚아 나가는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일을 그만뒀을 때 한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자금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뭐 적금이든 뭐 CMA든 예금 통장이든 뭐에다 계속 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주식 투자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어떤 뭐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요런 것 안에 있는 것이 주식 투자인 것인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맨 처음에 나가는 이 소비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300 받아서 한 300 가까이 쓰면, 그리고 과거에 뭐 벌어놨던 한 5천만 원 정도를 그냥 주식을 해서 이걸로 나는 1억, 2억 만들 거야 라는 생각, 이게 투기적인 생각보다는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다면 이 5천만 원으로 주식으로도 불리겠지만 내가 매월 300만 원으로 생활했던 것을 한 200만 원까지 줄여서 매월 100만 원씩 내 주식 투자 자금을 뭐 늘린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오래된 회원분들은 거의 비슷한 패턴이실 거라고 봐요. 첫 번째로는 아직 회사, 그러니까 직업이 있으신 분들, 회사 그 다음에 은퇴하신 분들일 것인데, 직업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급여의 5%라든지 10% 정도를 떼서 계속 주식 투자 자금에다가 계속 넣어두는 거예요. 계속 불어나게. 그렇게 해서 이 주식 투자 자금을 늘리는 것이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주식 투자 자금을 주식 매매를 통해서 계속 또 이렇게 늘리는 부분도 같이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계속 투자 자금을 늘려서 이렇게 키워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공감이 필요합니다. 주식으로 계속 나의 급여의 현금 흐름 도는 부분을 계속 추가한다라는 것은 우리 그 주식시장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는 상승할 거라는 공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기대 수익 혹은 주식시장의 어떤 본질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맨 처음에 어떤 배당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매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서 보면 당연히 시장이 안 좋고 글로벌 경기가 꺾이면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때는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과 주식으로 인한 배당이 계속 쌓인다면 주식의 가치는 계속 상향해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저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어떤 약간의 확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투자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뭐 이걸로 주식을 한다든지, 혹은 매월 10%씩 혹은 5%씩 내가 조금 더 차 한 잔 외식 한번 줄여서 그 돈을 모아서 이걸로 코덱스 200을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코덱스 200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사는 것이 저게 수익이 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6월 28일 날 보면 저희가 방송했던 그 자료들을 보면 코덱스 200 시장 전체를 사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굉장한 거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돈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주 시장을 우상향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면 반드시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10년, 20년 계속 끊어 나갈 수도 있고요. 혹은 그러니까 계속 길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시장의 큰 사이클마다 어떤 대응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주식은 주식대로 또 안전하게 투자도 하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코덱스 200이라는, 그러니까 시장 코스피 전체를 매수하는 이런 것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거의 흔하지 않아요. 코덱스, 그러니까 지수는 보통 버티면, 거기다가 그 버티는 것도 적립식으로 버티면 평균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이기기 쉽다라는 말씀을 좀 오히려
주식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확실한 매매, 확실한 수익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시장을 안전하게 따라잡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왜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시장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 전체 그 코스피 주식시장보다 수익이 높을 자신이 있을 때 주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적립식 매매는 시장을 훨씬 더 따라잡기 쉬운 구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은 6월 28일 날 방송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은퇴하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은퇴해서 한 1억 정도를 투자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여기서 절반 정도 뚝 떼서 5천은 적립식 매매를 하고 5천은 주식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적립식 매매를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할 수 있다면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한 3년 해볼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3년이면 36개월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천만 원을 36개월로 나눠서 나누면 얼마인가요? 뭐 얼마가 나오겠죠. 이 금액을 CMA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5천만 원을 CMA에 넣어놓고 매월 36개월로 쪼갠 돈을 매월 주식 계좌로 이체를 자동 이체든 뭐든 시켜놓고 그 날짜마다 기계적으로 그냥 매수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빠질 때나 오를 때나 그렇게 해서 꾸준히 모아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 더는, 만약에 내가 적립식으로 매매하려고 하는 그 3년이 다 되었는데 혹시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는 어떤 구간에 있다거나 뭐 이런 구간이 있을 때는 사실 그 이전에 시장에서 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어느 정도 조금 조절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혹시라도 3년으로 설정한 사람인데 그 당시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온다면 추가로 2년 정도를 더 적립식으로 할 여력이 있어야 돼요. 그 자금은 여기서 뺄 수도 있고 혹은 다르게 모아놨던 돈에서 뺄 수도 있는 그 정도 여유가 있다면 해볼, 충분히 저는 꼭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는 것이 결국엔 돈을 모으는 과정이라면 그 돈을 모으는 과정은 주식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좀 이렇게 해보면 저희가 7월 10일, 그러니까 6월 28일 정도 때, 유언저리 때 정식 매매가 좋으니 한번 꾸준하게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7월 10일 정도에 첫 정식 매매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말을 하고 났고 회원들에게도 권했으니까 회원들도 보면 과거의 회원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재작년 한 중순 이후부터 저희 회원이 되신 분들은 안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해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요때부터 해가지고 매주 저희도 수익률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매주 100만 원씩 일단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매수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 계속 매주 100만 원씩 이렇게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여기를 확대해 보면 시장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졌거든요. 이 고점에서 이 저점까지 를 보면 한 마이너스 14% 정도 지수가 빠졌어요. 지수가 빠졌고 우리가 매수 시작했던 7월 10일부터 6개월이 지난, 반년이 지난 1월 10일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하락률은 마이너스 8% 정도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빠져 있을 때도 불구하고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보니 손실률은 마이너스 2% 정도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2% 정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반등해서 조금만 올라가면 아마
금세 수익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죠.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1,000원짜리 주식이 1,000원으로 오는 과정이 보통 이렇게 일직선으로 오지 않고 시장은 왔다 갔다 하면서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죠. 1,0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는 과정이 이렇게 온다고 하면 1,000원에서 주식을 사서 1,000원으로 매매를 끝내면 아까 그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잠시만요. 요런 내용입니다. 이라고 한다면 이 1,000원에서 사서 1,000원에서 오는 과정의 주식은 그냥 본전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적립식으로 매매하면, 그러니까 이 주식이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이 주식을 1,000원짜리 주식을 10,000원어치 산다고 하면 이 1,000원이기 때문에 뭐 10주를 사겠죠. 그리고 여기 한 1,500원 정도 올라왔을 때는 한 6.7주 정도를 사는 것일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 다시 한 500원 정도로 빠지면 20주 정도를 사는 거죠. 그리고 다시 1,000원에 오면 10주를 사는 것. 그러니까 원래 주식으로 했다면 그냥 주식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4번에 살 거를 한 번에 매수했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40주 정도를 살 주식인데,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적립식으로 매매를 하면 결국엔 46.7주 정도를 사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40주보다 6.7주 정도가 더 플러스인 거죠. 그냥 본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6.7주면 하나에 1,000원이니까 한 6,700원 정도가 더 수익이 난 것이죠. 그걸 수익률로 따지면 10몇 프로 되는 정도의 수익이겠죠. 그렇게 되면 1,000원 맞나요? 제가 1,000원 제가 정확히 계산을 못 하겠네요, 지금. 그렇죠? 맞네요. 16.7%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이죠. 본전에 올 것을 수익이 오는. 근데 우리 지수는 이것이 빛을 발했던 시기는 박스 필 때가 그랬었죠. 우리 시장을 보면 직선으로 가진 않아요. 언제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장기 상승하는 이런 구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요맘때에는 잠깐 적립식 매매를 멈췄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락이 시작되는 요 자리부터는 다시 적립식을 시작한 것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그러니까 과거에 여기 때 아주 수익이 좋았던 그 박스피가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우리 시장이 요 언저리에서 매매를 했는데 시장은 이렇게 오다가 빠진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적립식을 매매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한 두어 파동만 나오면 꽤 큰 상승률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장세 횡보장에서 주식을 해서 계좌를 10% 20% 수익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 종목에 수익 내는 게 아니고 계좌를 수익 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시장이 이렇게 큰 사이클입니다. 작은 어떤 일간 차트의 파동이 아니고요. 월간 혹은 주간 차트 그 이상의 어떤 큰 사이클로 봤을 때 사실 월간 차트도 좋긴 한데요. 적립식 매매가 주식보다 좋은 구간은 여기 이 하락장과 이런 공간, 만약에 여기서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다고 해도 수익이 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시장이 상승과 하락 뭐 이런 장이 있다고 하면 아주 강렬하게 상승하는 이런 일부 장을 뺀 나머지는 적립식 매매가 더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주식에 특별한 재주가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에서 정답을 찾은 사람도 없고, 주식으로 어떤 이것이 무조건 내 말이 옳아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아주 안전하게 돈을 모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부분이
주식도 되지만 펀드처럼 시장을 모아나가는 적립식 매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정산을 6개월 정도를 지나서 이렇게 정산을 좀 해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꼭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으로 나 인생 역전할 거야 하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주식을. 적립식 매매를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게 아니고요. 아예 주식 자체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주식은 혹시 만에 하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케이스가 흔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식을 아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재산을 모아나가는 그런 하나의 수단 정도로 본다면 주식도 있고 적립식 ETF 매매도 있고, 나에게는 이 안전한 예금과 적금, 그리고 비상금은 CMA에 넣어놓는 어떤 뭐 꼼꼼함이라든지, 그리고 가계부를 작성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매월 내 가계가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버는지도 다 체크하는 이런 꼼꼼함들, 이런 노력들이 결국에 나의 전체 자산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5천만 원으로 해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으로 해볼게요. 주식 5천만 원으로 해서 1년에 5% 수익을 냈어요. 계좌. 그러면 뭐 250만 원 정도인 건가요? 10%로 해볼까요? 500만 원을 벌었어요. 주식으로 1년에 열심히 해서 500을 이 번 속도보다 어떻게 보면 내 생활비를 줄이고 뭐 안 쓰고 좀 꼼꼼하게, 좀 이렇게 누가 봐도 좀 구두쇠처럼 이렇게 해서 300만 원 생활비를 쓸 걸 200만 원으로 줄여버리면 이거는 1년에 1200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으로 1200 모으려면 20% 정도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웬만한 직장인들은 주식보다도 아껴 쓰는 게 더 수익률이 더 빠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자산이 커지면, 흔히 눈덩이가 좀 커져 있으면, 종잣돈이, 주식 투자금이 뭐 한 3, 4억 정도 이상부터는 주식이 더 빠를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주식 투자 자금이 한 3, 4억 미만이라면 생활비 줄이고 외식하지 않고 나가서 커피 먹고 하루에 커피 한두 잔씩 먹던 거 줄이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보통 그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어느 금융 상품, 그러니까 나의 자산을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얼마 받는지는 알아요. 내 월급이 매월 얼마 들어오는구나인지는 아는데, 그 월급이 매월 얼마가 빠져 나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아파트가 있으면 내 돈 1억 들어가고 은행빚 한 1억 들어갔다고 하면, 이 은행빚을 거치로 놔두고 그냥 계속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를 빚이라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매월 이 월급에서 생활비가 얼마 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들도 통제가 안 되는데 더 어려운 주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안에서 새는 어떠한 무언가를 일단 막고, 딱 탄탄한 어떠한 기본기가 되어 있을 때, 그 기본기라는 것은 주식을 공부하고 뭐 많은 연구를 해보는 것도 되지만, 일단 내 가게에서 조금 더 확실한 어떠한 딱 정리가 되어 있을 때, 빚도 없고 뭐 이럴 때, 그럴 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캐피탈 같은 데서 한 3천만 원 대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캐피탈의 대출은 뭐 한 10몇 프로 이상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이게 가능한가요? 주식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1년에 10% 수익을 못 내는데 10%
이자를 내면서 주식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아나니만 못해요. 아나니만. 그래서 주식을 하려면 일단 빚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빚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주식하기 이전에 뭐 어떤 개인 연금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서 그쪽에 먼저 돈을 보내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짜여져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라고 생각하면 이게 저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냥 가상의 인물이라고 해볼게요. 40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0대 초반부터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주식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일단 안 쓰고, 그래서 요때 60대 이상의 그 노후 자금 중에 일부인 개인연금을 만기를 다 시켜놨어요. 이때 열심히 부어서. 그리고 요 언저리 때 모은 걸로 이때 노후에 쓸 자금들도 역시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60대 이후 은퇴를 하면 너무 행복한 어떤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될 것도 없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에 맞게 돈을 계속 재테크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좀 불려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40대의 어떠한 회사원인데 일단 빚을 져서 집을 살 때 빚도 있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서 좀 돈을 빨리 좀 모으고 싶은데 노후 자금도 전혀 뭐 연금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보험 자산으로 연금이 있다라고 해서 보험 증권은 자세히 본 적도 없고, 자세히 막상 보면 그게 진짜 보험인지 종신형 보험인지 그죠, 유니버셜인지 뭔지 어느 상품에 투자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주식만, 그것도 주식도 실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문자를 받거나 누군가가 TV에서 좋다고 하는 주식을 덥석 사는, 너무 불안한 삶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과한 비유를 좀 들긴 했는데요.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먼저 주식을 하기 이전에 이 앞에 벌써 선행되어야 될 것들을 다 하고 마지막에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탄탄하게 다 할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주식을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충분히 한 몇 년 공부하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투자 자금을, 그런 방식으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식은.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문 닫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죽기 전에는. 그래서 그러한 좀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길게 보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오지랖을 떨어봅니다. 네, 일단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일단 우리 시장이 최근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누가 봐도 완전히 바닥권입니다. 이것이 진짜 바닥인지, 한 번 더 바닥이 있을지, 혹은 여기서 바닥을 다진다 하더라도 변동성 혹은 이런 횡보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